안녕하세요. 집밖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지금 아침 일찍이 저는 좀 나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보시던 목티도 좀 해가지고, 제가 있는 곳은 바닷가 쪽이라서 그쪽에서 쭉 걸어오는데, 좀 오늘 좀 춥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는 과정에 오늘 사실은 오늘 좀 따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햇살도 비추고 지금 현재 해운대 앞바다에는 빛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바닷가 쪽은 보면 우리 LCT 자이가 있는데 거의 앉아 마무리 공사가 다 되어서 좀 멋들어지게 빌딩은 다 들어서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오히려 제가 해운대 이쪽에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칙 부분은 뭐냐 하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미리미리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급하게 서둘지 말고 미리미리 차분히 대처하자라고, 미래를 위해서 대처를 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들 있죠. 업체들이 이렇게 온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이권 때문에 온 거고, 물론 우리 소유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소유자분들이 주인이라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은 어떤 월권 행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든 그쪽에 있는 관리 업체들이든 그분들은 건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접근을 할 때 과격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쌍방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희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였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농촌에서 일을 하시고 도시로 오셔서도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청소부터 해서 노가다도 하셨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죠. 자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를 많이 기울였었고요. 본인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깡다구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모님의 자식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형제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덕분에 저희도 아마 이제 편안하게 남한테 사기는 당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아마 부모님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열심히 사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후 관리도 잘 되고 아주 넉넉하진 않죠. 그렇지만 남들에 비해서는 좀 넉넉한 삶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부터 이렇게 사셨던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뭐든지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힘껏 노력해서 사시려고 하셨거든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많이 아프시고 했었지만 지금은 좀 좋으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삶이 좀 윤택한데도 그 박스를 줍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저희 아버님을 볼 때마다 제가 더욱더 여러모로 제가 본받아야 될 점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이렇게 삶을 살아오실 때 글자를 모르고 하시도
이제 그런 성실 또 부분에서 볼 때 부지런함.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아직 건물에서 보면은 노동자들, 다 직원들 이런 분들에 보면 저는 처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아와셨고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힘껏 하셔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잘 시켰었거든요. 자식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좀 마다하지 않고 발벗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볼 때 직원들을 처음에 왔었을 때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거기 있는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 대표라든지 또 거기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근데 관리소장이라도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잘하시는 분 말고 말이죠. 이렇게 덩쳐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건물이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배운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뭘 법을 안다니, 자기 아는 사람이 많다니, 뭐가 어떻다니, 자기 주변에 뭐가 많이 안다니, 또 과거에 그런 어떤 법인을 해서 자기가 뭘 많이 일구어와서 사업을 했다느니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면서 있죠. 이런 사람들 있죠. 권력과 돈이 있다느니 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좀 꼴사납지가 않던가요,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주변에 한 사람 건너가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와대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만 아시기에 오히려 더 껄끄럽지 않던가요? 잘 아시기에 오히려 부탁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친척분들한테 부탁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국회의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도록 안 가고 다른 국회의원한테 간다든지 이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는가요? 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그 지인분들이 있으면 누가 될까 싶어서 웬만하면 가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되도록 안 가고요. 좀 다른 분들, 좀 관련 없는 분들,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대표나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갑질에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은 척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 과격하게 가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득을 해보고 이런 과정, 그게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밑바닥부터 저희 부모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잘났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제가 모른다라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거든요.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배려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한도가 넘었을 때는,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뭘 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적절한 미리 대처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미리 준비해서, 이제, 단계별로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우리 집합 건물 소유자분들을 위해서나 또 개인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저도 소유를 하고 있는 투자 부분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포용하는 자세로 가서 일단은 말씀을 좀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여러분들 거기에 따른 어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앞에 동영상에서는 제가 좀 어떨 때는 과격하게 말씀하실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소유자 여러분들이나 입점주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죠. 각성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각성하시고 같이 동참을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 건물의 공동체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늘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행동은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행동은 안 하고 있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주 사소한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차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주분들께서도 그렇고요.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임차인께서도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 크게 있죠. 부풀려서 뭐가 대박을 터뜨리겠다 생각을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와서 임차료는 많이 내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부분을 너무 부풀려서 또는 보증금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오히려 거기가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재소선 하위 조서는 좀 반드시 하시고, 그건 임대인을 위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재소선 하위 조서를 해서 깔끔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임대인들 이렇게 집합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갖다가 여기는 분양사들이 잘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뻥튀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를 많이 주고 하다가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쭉 깔아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집합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서 가꾸듯이 있죠.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박을 터뜨리려고 내가 이렇게 투기적으로 이렇게 사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 왜 저러나 싶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그런 반성을 하셔야 될 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헤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이다. 너무 이제 과격하게 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고 남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저는 소유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드리고 월세도 원래 처음부터 낮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안 됐을 때는 미리미리 대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 좀 깔끔해지시거든요. 일 처리를 하실 때. 그래서 소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반드시 있죠. 이런 소송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소송을 해야 되며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실익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실익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집합 건물에 보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관리업체들을 퇴출시켰다 하고 어떠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정치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뭐 소송을 해샀고 명예훼손이니 무슨 소송이니 뭐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한테.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관리인이 누가 되더라도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또 관리위원이 누가 되더라도 잘 투명하게 제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못했었고 재산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 정리서도 보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 미리 대처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앞에도 보시고 동영상에 아니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좀 거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단을 조직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관리단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힘든 점은 누누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쉽지는 않다는 거라는 거. 저도 뭐 국회의원들도 다 만나보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했었고 하여튼 소송도 많이 이렇게 겪었었고 한데 여러분들 그런 과정이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안 해본 사람들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적어도 사기는 당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에 있어서 윤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좀 전혀 각성을 하지 않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별로 뭐 시큰둥하고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되면 그분들 호되게 당하십니다. 호되게 여러분들 그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여기 조직을 처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자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안 해본 사람을 정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상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주택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조합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그런 데 있으면 조합장 같은 데도 가서 저는 격려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물론 사기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격려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기친가는 앉아 유심히 살펴보고 친구가 되면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정말 이거는 전체 피해를 끼친다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부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 제가 하는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 아는 것을 너무 내세우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많이 알아도 모른 척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얻은 곳이든 보면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한 1000마디, 2000마디를 하는데 저는 한 2마디밖에 안 했었거든요. 다 알아도요. 그냥 듣고 그 1000마디, 2000마디 중에서 대부분 거짓말이 많다는 것까지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번에는 좀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시행사 측이나 개발업체 측, 또 관리업체 측이나 저는 위탁 관리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명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브랜드 가치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거꾸로 여러분들 입장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근로자 입장 보시면 월급 많이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이시고 또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관리비가 또 부풀러 올라가고 또 우리가 지금 이것도 를 가지고 잡수입 이런 거 들어오면 또 우리가 또 감가상각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각종 우리가 장기 수송 증당금 넣어야 되고 예비비를 통해서 수리도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각자 입장만 보시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 입장도 넓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도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갑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측은한 마음으로 특히 복리후생은 당연히 월급을 많이 이런 것보다는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 장치는 거 청소 아주머니들 미리 좀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런 건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것도 탈수기하고 세탁기 있는 거 있죠.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 일하고 나면 땀이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제 같은 경우는 다 해드렸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걸 돈 바라고 일거 맞고 그런 건 아니거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은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는 제대로 일하면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아셨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면 아주 좋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매주마다 제가 일요일 날 제가 바쁜 상황에서도 만나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법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진행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전체 건물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그 실익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변호사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호사분들한테 가면 그냥 선임 해서 그냥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법으로 승소하더라도 상장밖에 안 되고 실익이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여러모로 방향을 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최대한 저도 바쁜 상황이지만 도움을 드리려고 멀리서 오신 분들 서울, 경기, 대전, 어디 충남, 충북, 강원 이곳에 좀 멀리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라도 부터 해서 광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요.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보지는 않는 거는 같은데 이상하게 전화는 많이 오세요. 전화는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저는 늘 기원해드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좀 소상공인일 때 낮춰야 될 부분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게 건물 관리가 효율화되도록 우리 소유주분들이 입점주분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저 아파트처럼 공법화 시켜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추진을 하시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관리비가 땡가 먹고 있게 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좀 그 소유자 입장도 좀 유동성 있게 돈도 유동성 있게 들어가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저는 가지지 않아서 과거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진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밤을 새워가면서 얼마나 노력하셨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같이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넉넉한 우리 좀 하루 보내시고 제가 날 때 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